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써도 피부가 더 안 좋아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피부 진료 보면서 고객님들께 5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이 5가지 질문에 2가지 정도는 꼭 하셔야 되는데 그 이하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피부가 후천적으로 개선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시술도 시술인데 최소 이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은 반드시 지키셔야 피부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마지막까지 보시면 이건 오늘 당장 시작해야겠다 싶은 꿀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시작해볼까요? 제 친구가 있었는데 여드름이 너무 심해서 화장품도 바꿔보고 피부과 시술도 많이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효과가 오래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질문을 하기 시작해봤습니다. 근데 딱 잘못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매일 쓰는 메이크업 도구였습니다. 사실 수건이나 면도기, 퍼프, 브러쉬 같은 도구들은 피부랑 직접 닿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기 너무 쉽습니다. 욕실처럼 습한 곳에서는 세균이 더 잘 자라서 모공 맞고 염증성 트러블까지 생깁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쓰셔도 이 기본 위생을 놓치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습관을 지키지 못할까요? 바로 귀찮음 때문입니다. 매번 씻고 말리고 보관하는 게 번거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 메이크업 브러쉬랑 퍼프를 몇 달 동안 한 번도 세척을 안 했더라고요.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예를 들어서 일요일 저녁에는 다음 한 주를 준비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미용뿐만 아니라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다음 한 주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 다음 주 어떻게 보내지? 이런 약속 있고 저런 약속 있지 하면서 이 미용 도구들을 청소하는 겁니다. 이때 퍼프나 브러쉬는 일주일에 한 번 세척하는 날을 정해두시고 수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하는 식으로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습관이 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피부 트러블을 확 낮춰주게 됩니다. 다음 사유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경우인데요. 한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시술을 받기 전에 항상 피부 체크를 제가 도와드렸어요. 근데 이제 유난히 이 환자분이 피부가 항상 붉고 이렇게 땡김이 좀 심했습니다. 체질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 해서 제가 또 하나하나 꼬치꼬치 물어봤습니다.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듣다 보니까 이것도 원인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강박증 같은 게 있으셨습니다. 특히 세안을 자주 안 하면 너무 답답해하는 분이었습니다. 남자분이셨는데 남자는 금방 세안하고 대충 로션 바르고 그러잖아요. 이분은 하루에 세안을 4-5번씩 하시는 게 습관이더라고요. 피부가 답답하고 뭐가 나는 게 싫다 보니까. 근데 그 문제는 더 강한 세정제를 쓰고 있으셨던 거예요. 본인은 깨끗하게 관리하는 거라 생각하셨지만 사실은 피부 장벽이 망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안을 많이 하면 그리고 깨끗이 하면 항상 좋을 거라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 건강의 핵심은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피부는 단순히 겉을 덮는 막이 아니라 외부 자극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내부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 피부 장벽 역할을 합니다. 이 장벽의 기능을 좌우하는 요소가 바로 수분과 유분의 밸런스인데 수분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피부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가 예민해지고 잔주름이 쉽게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유분이 과도하면 피지가 모공을 막아서 염증성 트러블을 유발합니다. 결국 건강한 피부란 유수분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서 피부 장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상태를 말하고 이것이 피부과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너무 자주 씻으시거나 강한 세정제를 쓰면 피부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손상됩니다. 그래서 세안하실 때는 약산성 클렌저로 1분 정도만 가볍게 마사지하듯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세안을 할까요? 바로 많이 씻어야 깨끗하다라는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부는 오히려 덜 자극적인 세안을 더 좋아합니다. 이 사실을 아신다면 불필요하게 피부를 괴롭히는 습관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거 2개 잘 지키고 계신가요? 그러면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다음 거도 반드시 확인하시고 나머지 3가지도 꼭 챙겨가세요. 여러분 혹시 겨울철에 샤워 어떻게 하세요? 샤워를 해야 하니 옷을 탈의해야겠죠? 그러면 어떤 느낌이실까요? 춥다, 추워 이렇게 되죠.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바로 따뜻한 물을 팍 돌려서 물을 쐬시는 거죠. 하고 나서 피부가 땡기고 하얗게 각질이 올라온 경험 있으세요? 그건 이제 뜨거운 물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세수 많이 해도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뜨거운 물로 세수하거나 샤워를 많이 하면 더 문제입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 속 천연 보습 인자를 녹여내고 수분을 빠르게 증발시켜요. 그래서 특히 가을, 겨울철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고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토피 환자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실제 임상 연구에 따르면 반복적인 물 노출이나 과도한 마찰은 경피 수분 손실을 유의하게 증가시키고 피부 표피층의 자연 보습 인자 수준을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토피나 건선 환자분들 피부에는 세라마이드 조성이 변화함에 따라서 투과성 장벽 기능이 저하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찬물 샤워라는 말이냐?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다행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반대로 38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로 한 5분 내에 샤워를 하시면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 끝나시고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반드시 발라주세요. 한 의학기관 아메리칸 아카데미 오브 더마톨로지 권고에 따르면 샤워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도포할 경우에 수분 손실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다수의 임상 근거도 있습니다. 샤워는 짧게 하시고 대신 보습제로 수분을 챙기는 거죠. 샤워 후에 바로 보습제를 바르시면 피부가 촉촉함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진짜 자주 하는 잘못된 습관인데요. 사실 저도 무의식적으로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굴을 몇 번 정도 터치를 하시나요?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호주 시드니 대학의 한 연구팀은 2015년에 의대생 26명을 대상으로 1시간 동안 관찰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결과 참가자들은 평균적으로 1시간에 23번이나 얼굴을 만지는 걸로 나타났으며 44% 정도는 눈, 코, 입 같은 점막 부위 터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습관이 감염 전파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말하면서 무의식적인 얼굴 터치가 개인 위생과 건강관리에서 중요한 변수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전염병 한번 크게 돌면 가장 조심해야 된다는 게 이거였죠. 우리는 습관적으로 병균이 많은 손을 얼굴에 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턱을 괴다 보니 예민한 부분이라면 그 부위에 여드름이 끊임없이 나는 겁니다. 사실 손은 세균이 가장 많이 묻는 부위입니다. 하루 종일 책상이나 스마트폰, 키보드 만지니까요. 이 손으로 얼굴을 많이 만지시면 세균이 모공으로 들어가서 염증이나 여드름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턱이나 볼은 무의식적으로 자주 만지게 되는 부위라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긴장하거나 생각에 잠길 때 무의식적으로 얼굴을 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작은 스트레스볼을 쥐거나 펜을 돌리는 등 손으로 할 수 있는 다른 행동들을 준비를 해두시면 얼굴 터치 습관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적인 장치를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손을 자주 씻거나 소독하면 얼굴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마스크 착용은 물리적으로 접촉을 차단해서 터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보습제는 단순히 바르는 제품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을 바르느냐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안이나 샤워 직후 물기가 마르기 전에 바르는 게 수분을 잡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써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지성 피부라면 가벼운 젤 타입, 건성 피부라면 영양감이 있는 크림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끈적거려서 싫다라는 이유로 보습제를 생략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피부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흡수가 빠른 타입부터 시작해서 점차 보습력이 높은 제품으로 바꾸시면 거부감 없이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뿐만 아니라 몸에도 발라주는 습관이 중요한데요. 피부는 한 장의 큰 옷처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몸 전체를 관리를 하셔야 얼굴도 건강해집니다. 저도 사실 예전에는 이런 습관들을 잘 안 지켰습니다. 저는 피부 미용 원장이다 보니까 시술로 해결하면 되지 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해서 시술 전에 해결하는 게 우리한테 더 좋잖아요. 레이저 제모 받기 전에 칼면도기를 오래 쓰다 보니까 모낭염이 자주 생기고 트러블도 심했습니다. 세안 후에 보습제를 잘 안 발라서 얼굴이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고 건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생관리도 철저히 하고 세안 후 보습까지 챙기니까 정말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모낭염도 확 줄고 각질도 사라지고 피부가 한결 건강해졌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변화라서 오늘 말씀드린 습관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피부가 좋아지는 홈케어 습관 5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생각보다 거창한 게 아니죠. 작은 습관이 쌓여서 피부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시작해보고 싶은 습관인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피부 꿀팁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시간을 거꾸로 흐르게 하는 동안리프팅 닥터였습니다.